플럭스를 사용하면 지금껏 나왔던 다른 모든 모델보다 훨씬 월등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텍스트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만들어주고요. 프롬프트를 잘 따라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플럭스에 관한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이거 설명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블랙포리스트에서 플럭스라는 정말 선풍적인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블랙포리스트라는 그룹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이 팀은 꽤 실력 있는 AI 개발자들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면 플럭스를 사용해서 생성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플럭스의 특징들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우선 결과 이미지가 정말 최상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길게 주지 않아도 아주 간단한 프롬프트에서 정말 높은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프롬프트를 정말 기가 막히게 적용해줍니다.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도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는데요. 2048 곱하기 2048 이미지도 정말 잘 만들어줍니다. 특히 팔, 다리, 손가락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려줍니다. 가장 처음 보이는 이 이미지를 클릭해보면 이미지 밑에 사용되었던 프롬프트가 보입니다. 이걸 복사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이미지는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랜드스케이프 이미지인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1024 곱하기 1024로 만들었습니다. 예쁘게 나옵니다. 프롬프트를 정말 잘 따라해주는 것도 특징이지만 프롬프트를 대충 줘도 그냥 최대한 최상급으로 나옵니다. 카메라에 손을 흔들고 있는 여자라고 해보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손가락도 장난 아니죠? 어떻게 나오나 보기 위해서 일부러 핸즈라고 해준 겁니다. 최근에 나왔던 SD3 모델을 사용했을 때도 손가락이 조금 이상하긴 했었습니다만 플럭스 모델은 SD3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텍스트를 넣어주는 기능도 장난 아닙니다. SD3에서도 텍스트를 넣어주는 기능이 놀라웠는데요. 여기 예를 보면 플럭스라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된 프롬프트를 보면 이런저러한 이미지에 플럭스라는 글자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밑에 보니까 좀 더 긴 글자가 들어있네요. 프롬프트를 보니까 함께 좋은 거 만들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분필로 하트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복사해다가 만들어 보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지 크기는 역시 1024 곱하기 1024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여기 보니까 손이 많이 나와 있네요. 아마 손도 잘 그려준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진 같은 실사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른 화풍의 이미지도 놀랍게 그려줍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프롬프트 아무거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더 내려보면 플럭스 모델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출시했다고 설명합니다. 프로, 데브, 그리고 쉬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각각의 모델에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프로는 이 세 개 중에 가장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주는 모델입니다. 모델 파일 자체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Replicate 혹은 FAI에서 사용 가능하고 아니면 API 형식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가 당장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는 모델은 아래 두 개의 모델입니다. 데브 버전은 방금 전에 설명한 프로에서 추출한 모델입니다. 프로보다는 퀄러티가 조금 약하고 프롬프트를 정확히 적용해주는 능력도 프로 버전보다 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쉬넬 버전은 이 세 모델 중에 생성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치 2.0 라이센스입니다. 이 모델을 사용해서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야 할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배포할 때 아파치 2.0 라이센스를 함께 포함해서 배포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블랙포리스트와 플럭스에 관해 좀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블랙포리스트 랩을 8월 1일에 시작했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플럭스 1의 성적표가 있습니다. 플럭스 1 프로하고 데브 버전이 최근에 설명했던 SD3 미디움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SD3 울트라 모델보다도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플럭스 사용자들이 이 플럭스 모델은 SD3뿐만이 아니라 미드저니 6나 돌리 3도 뛰어넘을 만큼의 현재 가장 최상위의 모델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걸 보면 어느 정도는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밑에 보면 다음에 나올 것도 알려주는데요. 텍스트 투 비디오입니다. 이 영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주면 이런 영상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이것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을 누르면 GitHub 사이트로 갑니다. 전체 내용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플럭스를 자신의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컴피 UI에서 사용할 겁니다. 컴피 UI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즉시 업데이트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플럭스 모델을 다운받아서 직접 설치하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 플럭스 모델은 용량이 정말 큽니다. 정식 모델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려면 30기가 정도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겁니다. 일반 메모리 사용량도 높고 컴퓨터의 GPU VRAM 사용량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낮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추가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컴피 UI에서 플럭스를 사용할 겁니다. 최근에 컴피 UI에서 자체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컴피 org입니다. 이 사이트에 관한 내용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우선 블로그로 갑니다. 블로그의 최신 내용을 보면 플럭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8월 6일에 플럭스를 컴피 UI에서 사용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플럭스가 출시되었고 컴피 UI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데 데브하고 쉬넬 이렇게 두 개의 모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워크플로우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피 UI에서 제공하는 체크포인트 형태의 FP8 버전의 플럭스 모델을 여기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공식 오리지널 FP16 버전 모델을 여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 다 설명할 겁니다. 우선 공식 오리지널 플럭스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곳 링크로 갑니다. 블랙 포리스트 랩스의 허깅 페이스입니다. 플럭스는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대신에 리소스 자원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자신의 컴퓨터 사양이 약해서 플럭스를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은 허깅 페이스 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환경에서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 스페이스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쉬넬이고 다른 하나는 dev입니다. 사용해보고 싶은 스페이스로 갑니다. 이 둘의 차이 기억하시죠? 쉬넬은 dev보다 생성 속도가 더 빠르지만 결과는 dev가 더 좋게 나옵니다. 저는 dev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걸 클릭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 어드밴스드 세팅을 눌러보면 추가적인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시드 값도 조절할 수 있고 이미지 크기도 조절하고 CFG 스케일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수도 조절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원하는 세팅으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컴퓨터가 약해서 플럭스 사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플럭스를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디지클로 loves flux라는 글자에 빨간 분필 하트 모양이 있는 칠판에 쓰여진 글자입니다. 이곳에 프롬프트를 주고 run 버튼을 눌러서 실행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손가락이 많이 나오는 게 있네요.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이곳에 복사하고 실행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손 모양이 정말 잘 나오죠? 여러분도 직접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전 허깅 페이스 페이지로 돌아가서 밑에 보면 모델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쉬넬이고 다른 하나는 dev입니다. 저는 dev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쉬넬도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단지 쉬넬을 사용할 때는 스텝을 4로 낮춰서 이미지를 빠르게 생성하면 됩니다. 이곳에 있는 Files and Versions로 갑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24기가 파일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이걸 다운받아서 저장을 해야 하는데요. 이 파일을 모델스 폴더 안에 유넷 폴더에 저장합니다. 체크 포인트가 아니라
UNET 폴더입니다. 혹시 이전에 설명했던 IC 라이트를 사용했었다면 그 모델들도 이 UNET 폴더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혹시 모델스 폴더 안에 UNET 폴더가 없다면 UNET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쉬넬 모델 파일도 이 UNET 폴더에 저장합니다. 이 파일도 24기가입니다. 필요한 모델이 더 있습니다. 여기 VAE 폴더 안에 있는 파일도 다운받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이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이건 파일 크기가 정말 작습니다. 이 파일을 모델스 폴더 안에 있는 VAE 폴더 안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 폴더 안에 다른 VAE 파일들도 들어있을 거예요. 이 파일은 플럭스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일 이름을 flux VAE라고 해주면 다음에 이게 뭐하는 파일인지 구분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일 이름을 flux VAE라고 바꿔서 사용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필요한 파일이 더 있습니다. Comfy Anonymous에서 제공하는 flux text encoders Hugging Face 사이트로 갑니다. flux를 사용하려면 텍스트 인코더 모델 파일도 필요합니다. 이곳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FP16 버전하고 FP8 버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FP16 버전의 파일 크기가 거의 2배입니다. 하지만 FP16 버전이 결과가 더 좋게 나옵니다. 자신의 컴퓨터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FP8 버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립 L 모델도 다운받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은 파일들은 모델스 폴더 안에 클립이라는 폴더 안에 저장합니다. 혹시 SD3 모델을 사용하셨다면 이 폴더 안에 이 파일들이 이미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또 다운받아서 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클립이라는 폴더가 없으면 새로 하나 만들어서 파일을 저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모델 파일들을 전부 다운받았습니다. Comfy UI를 시작합니다. 혹시 Comfy UI 사용이 처음이라면 영상 아래 링크에 Comfy UI 초보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Comfy UI는 플럭스가 나오고 나서 바로 지원을 위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Comfy UI가 최신 버전이어야 합니다. 매니저로 가서 업데이트 5를 눌러서 전부 업데이트하고 나서 다시 시작해줍니다. 플럭스는 Comfy UI에서 기본으로 지원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추가의 노드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Comfy org에서 플럭스를 설명하는 그 페이지로 다시 가보면 이곳에 워크플로우를 다운받는 페이지로 가는 링크가 있습니다. 영상 아래도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Comfy UI에서 플럭스를 위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설명을 정말 잘 해놨는데요. 플럭스 데브 모델을 사용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모델 파일은 이곳에서 다운로드 하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다운받은 Hugging Face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UNET 폴더에 저장하라고 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드래그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워크플로우를 불러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열려야 합니다. 왼쪽 위에 보면 플럭스 데브 모델을 불러오는 노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노드는 체크포인트 모델을 불러오는 노드가 아닙니다. 기억하시죠? 플럭스 모델은 UNET 폴더에 들어있습니다. 방금 전에 다운받은 공식 오리지널 플럭스 데브 모델을 불러옵니다. 바로 아래에 듀얼 클립 로더 노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클립 2개 불러오는 노드입니다. 좀 전에 다운받았던 텍스트 인코더 기억하시죠? 그거 불러오는 겁니다. 하나는 T5XXL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클립 L 모델입니다. T5XXL 중에 FP16 혹은 FP8 둘 중에 하나 불러옵니다.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원 소비에 차이가 나고 결과 이미지의 퀄리티에도 차이가 날 겁니다. 아래에 VAE를 불러오는 노드가 있습니다. 좀 전에 다운받았던 플럭스 전용 VAE 모델 기억하시죠? 그 모델을 불러옵니다. 플럭스 1 VAE 모델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실행하고 기다리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플럭스는 모델도 크고 자원 소비도 크고 해서 기존의 SD 모델보다는 생성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이제 이 워크플로우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노트에 보면 혹시 에러가 나면 다운받은 파일들을 폴더에 맞게 올바로 저장했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플럭스 모델은 UNET 폴더에 넣고 텍스트 인코더는 클립 폴더에 넣고
VA 파일은 VA 폴더에 넣어야 합니다. 팁이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컴퓨터의 메모리가 약하다면 이 위에 이렇게 나오는 곳에서 FP8 중에 하나를 사용해 보라고 합니다. 나머지 노드들도 기본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플럭스에 필요한 새로운 노드들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conf.org에서 설명하는 사이트로 다시 와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하고 베이직 가이더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K샘플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K샘플러를 사용할 때는 CFG를 1로 하고 사용하라고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워크플로우를 보면 이곳에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 노드하고 베이직 가이드 노드를 함께 사용하는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워크플로우를 보면 사용할 모델 받아다가 프롬프트를 주고 이걸 K샘플러에 보내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 예에서는 K샘플러가 없죠. 그 대신에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 노드를 사용합니다. K샘플러와 비교해보면 처음 노이즈를 생성하기 위해서 시드 값은 이곳에 주는데요. 여기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 노드의 시드 값은 이곳에서 줍니다. 이 값을 랜덤하게 해줄 것인지 하는 것도 이곳에서 설정해 줍니다. 스텝하고 스케줄러하고 디노이즈 값이 여기 있죠. 이 워크플로어에서는 여기에서 스텝을 주고 여기에서 스케줄러를 주고 이곳에서 디노이즈를 줍니다. 플럭스를 사용할 때는 CFG는 1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워크플로어에서는 따로 CFG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1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K샘플러와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여기 설명처럼 플럭스를 사용할 때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K샘플러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 노드하고 베이직 가이더를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단 K샘플러를 사용할 때는 CFG를 1로 해서 사용합니다. 플럭스를 사용할 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플럭스 모델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FG를 1로 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에 보면 플럭스 가이던스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해 보면 데브 모델을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시넬이 아니라 데브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 이 노드를 추가로 사용해서 기존의 CFG 값을 주었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CFG가 뭐 하는 녀석인지 까먹으신 거 아니죠? 여러 영상에서 이거 설명했었는데요.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따라서 그려줄 것인가를 설정하는 값입니다. 이 값이 높을수록 프롬프트를 따라서 만들어 주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값이 너무 높으면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 값이 너무 낮으면 프롬프트를 무시하고 AI가 지멋대로 아무렇게나 그려주기도 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플럭스에는 CFG를 1로 사용하는데요. 예전에 CFG 값을 바꿔가면서 이미지 만들었듯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데브 모델을 사용할 때 플럭스 가이던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럭스 가이던스 값을 2로 하고 사용하면 실사 이미지가 잘 나온다고 합니다. 직접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전부 다 설명한 것 같은데요. 생성되는 이미지의 사이즈는 이곳에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넓이와 높이를 각각 1024 곱하기 1024로 해주었으니까 그 사이즈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아래에 보면 모델 샘플링 플럭스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아래에 노트에 설명이 있는데요. 이미지 해상도에 따라 필요한 자동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 필요 없으면 그냥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컨트롤 B를 누르면 불능 상태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워크플로우도 별로 어렵지 않죠? 다른 워크플로우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이 이미지는 시넬 모델을 사용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워크플로우를 열어줍니다. 방금 전에 워크플로우와 거의 비슷한데요. 한두 가지 차이만 있습니다. 이 위에 있었던 플럭스 가이던스 노드가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바로 방금 전에 설명했었는데 이 플럭스 가이던스 노드는 데브 모델을 사용할 때 기존의 CFG를 컨트롤 하듯이 사용할 수 있는 노드입니다. 시넬 모델을 사용할 때는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텝을 많이 낮춰서 사용합니다. 이 예에서는 스텝을 4로 하고 만듭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로드 디퓨전 모델에서 플럭스 쉬넬 모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듀얼 클립 로더에서 T5XXL 모델하고 클립 L 모델을 선택해주고 VAE에서는 플럭스 VAE 모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서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플럭스 공식 오리지널 모델 파일은 크기도 24기가이고 FP16 버전이기 때문에 GPU VRAM도 많이 잡아먹습니다. 자신의 컴퓨터 사양이 조금 부족해서 사용이 안 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카이제이라는 개발자가 조금 작은 용량의 플럭스 모델을 만들어 놨습니다. 카이제이라는 개발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IC 라이트를 콘피 UI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라이브 포트레이트도 만들고 수피어도 콘피 UI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개발자입니다. 이번에는 플럭스 모델을 공식 오리지널 모델보다 조금 더 적은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개발자입니다. 이곳에 보면 이렇게 두 개의 플럭스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데브이고 다른 하나는 쉬넬입니다. 공식 오리지널 모델은 FP16 버전으로 24기가인데 카이제이가 올려놓은 모델은 FP8 버전으로 12기가입니다. 이 모델들을 다운받아서 방금 전에 사용했던 플럭스 공식 오리지널 모델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 모델 파일들을 UNET 폴더에 넣어둡니다. 원본 오리지널 모델과 구분하기 위해서 파일 이름에 카이제이라고 추가해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구분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 워크플로우에서 카이제이가 만든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GPU 자원을 더 적게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줄 겁니다. 또 다른 추가 내용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콘피 UI에서 직접 제공하는 플럭스 모델입니다. 워크플로우를 다운받았던 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FP8 버전의 체크포인트 모델이 있습니다. 네, 체크포인트 모델입니다. 워크플로우를 다시 보면 플럭스 모델뿐만 아니라 텍스트 인코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파일 크기도 크고 한 30기가 정도 되었죠? 자원 소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콘피 UI에서 플럭스 모델을 체크포인트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일반적인 체크포인트 모델입니다. SD 1.5, SDXL, SD3처럼 그냥 체크포인트 모델입니다. 그 모델 안에는 텍스트 인코더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럭스 모델 따로 또 텍스트 인코더 모델 따로 이렇게 번거롭게 해줄 필요 없이 체크포인트 딱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럭스 모델입니다. 여기 설명해 보면 이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모델스 폴더 안에 체크포인트 폴더에 저장하라고 합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체크포인트 모델입니다. 이곳으로 가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곳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시작되는데요. 파일 크기가 17기가입니다. 기억할 것은 텍스트 에디터도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공식 오리지널 플럭스 모델 사용할 때보다는 훨씬 작은 겁니다.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모델스 폴더 안에 체크포인트 폴더에 넣어줍니다. 네, UNET 폴더가 아니고 체크포인트 폴더입니다. 저는 플럭스 모델을 구분하기 위해서 체크포인트 안에 플럭스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안에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구분해 주기 위해서 뒤에 콘피 org라고 해주었습니다. 다시 설명해 보면 CFG는 1.0으로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FP8 버전이다 보니까 오리지널 모델보다는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8비트 버전을 사용할 것인지 16비트를 사용할 것인지 본인의 컴퓨터 사양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 워크플로우를 드래그해서 열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본 워크플로우와 거의 비슷하죠? 여기 모델 블로워는 노드는 체크포인트 로더입니다. 다른 SD 체크포인트 모델 불러올 때 사용했던 그 노드입니다. 이곳에 콘피 UI에서 만들어준 플럭스 체크포인트 모델을 선택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콘피 org라고 이름 줬던 그 모델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여기 설명해 보면 플럭스 dev하고 쉬넬은 네거티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FG를 1.0으로 사용합니다. 이미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페이지 아래에 보면 플럭스 슈넬을 사용하는 워크플로우도 있습니다. 이곳 링크를 클릭해서 플럭스 슈넬 모델을 다운받아서 역시 체크포인트 폴더 안에 저장해 둡니다. 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워크플로우를 열어줍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플럭스 데브 체크포인트 모델을 사용하는 워크플로우와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는 딱 두 개 있습니다. 첫째, 플럭스 가이던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 전에 설명했었는데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되는데 데브 모델을 사용할 때는 플럭스 가이던스를 사용해서 CFG를 다르게 해서 이미지 생성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슈넬은 이 플럭스 가이던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에 이 플럭스 가이던스 노드가 없습니다. 이게 한 가지 차이고요.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했죠. 슈넬은 스텝이 다릅니다. 데브 모델은 스텝을 많이 줍니다. 20개 이상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슈넬은 스텝 딱 4개로 해서 만들어도 잘 나옵니다. 여기 설명에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슈넬 모델은 스텝 4번으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플럭스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걸 전부 다 배우셨습니다. 플럭스 설명만 하느라 실제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여주지는 못했네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시면 플럭스의 놀라운 결과 이미지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결과 이미지의 퀄리티가 끝내줍니다. 직접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